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알파즈입니다. 좋은 연휴 잘 보내셨나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자, 일단 오늘 시장 제가 원래 콘텐츠를 안 하는 날인데 안 할 수가 없어서 지난주 목요일도 제가 좀 쉬었거든요. 그래서 어제 라이브를 진행했음에도 간략하게 오늘 시장 브리핑을 잠시 들어볼까 합니다. 그만큼 이번 CPI에 대한 반응을 우리가 조금 지켜봐야 된다라는 시선에서 한번 준비해 봤고요. 어제 뭐 준비했던 내용입니다. 금리 인하에 대한 전망이 5월 달에 인하에 대한 기대감 요것보다는 동결에 대한 퍼센티지가 올라오고 있는 것에 주목을 해야 될 시기다. 그러면서 오늘도 뭐 보험원 연준 이사라던가 이런 분들이 금리 인하 조금 이르다, 조금 보수적으로 봐야 된다, 지표 확인해야 된다 이런 말들이 나오면서 이 금리 인하에 대한 동결 퍼센티지가 5월에도 올라가고 있거든요. 뭐 5월에 넘어가면 그래도 상반기에는 투자자들의 기대감이라는 게 존재하니까 한 번은 진행하지 않을까. 그래서 CPI 지표들이 확인이 된다면 요 퍼센티지가 아마도 1회 전망으로 이렇게 6월 달에 인하하는 전망이 올라오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을 한번 가져보면서 오늘 CPI 지표를 맞이하면 될 것 같아요. 일단 CPI에 대한 전망은 2.9% 정도로 컨센서스가 잡히고 있는데 요거 제가 보기 조금 너무 강하게 잡은 것 같거든요. 지난 1월 달에 12월 지표가 나올 때 이때도 2.9%였어요. 근데 이거 컨셉 부합을 했단 말이죠. 근데 이번에도 2.9%? 이거는 뭐 유가라던가 다른 경제 지표를 봤을 때는 조금 부담스러운 컨센서스가 아닌가. 그래서 무엇보다 뭐 컨셉 부합을 하고 말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2.9%보다는 좀 더 하방으로 빠져야, 즉 2.8% 정도 컨센 하회 정도를 해야 금리 인하에 대한 연준 위원들의 강경 발언이 조금 잦아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게 만약에 3.0%로 다시 올라간다 그러면 제가 우려했던 부분이 뭐였죠? 인플레 지표가 3.7%에서 3.6%, 그리고 3.4%, 그리고 지난달 3.0%까지 잡혔단 말이죠. 그런데 이게 다시 2.9%까지 내려왔다가 3.0%로 튀면 어떻게 되는 거죠? 쭉 내려가 다시 톡 튀게 돼요. 이러면 파월 연준의장 입장에서는 야, 이거 3월에는 당연히 안 되는 거고 5월도 힘들어, 일단 지표 정도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아,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다는 거죠. 이런 게 상당히 좀 부담이 될 수 있다, 시장에. 그리고 미국 시장은 미쳤습니다. S&P가 5,000표를 뚫었고요. 나스닥 종합지수도 16,000포인트를 한번 돌파해 봤어요. 이러면서 나스닥도 16,200포인트가 역사적 신고가입니다. 나스닥조차도 역사적 신고가를 앞두고 있고 S&P 다우는 이미 역사적 신고가 될 일을 이어가고 있는데 우리 증시는 아직도 멀었습니다. 아직도 한 20% 정도 올라가야 뭐 신고가 가늠하네 하는 정도니까요. 그리고 원달러율은 그래도 괜찮은데 이 달러 인덱스가 상당히 104포인트로 거슬리는 위치 구간 정도에 있다. 요건 상당히 좀 거슬리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누군가 거짓말을 치고 있구나. 그리고 채권 수익률도 이거 증시 5조인 게 아니네,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돋잖아, 이런 걸 볼 수 있겠고, 비트코인이 그나마 6,700만 원으로 초강세 보이고 있는데 4년마다 찾아오는 반감기를 맞이했습니다. 비트코인이 2,100만 개로 제한된 숫자를 가지고 있거든요. 이 이상은 발행이 안 돼요. 채굴을 못 합니다. 그러면 이걸 채굴할수록 어떻게 되죠? 채굴량에 한계가 생기죠. 그러면서 비트코인을 채굴할 수 있는 한도가 줄어들어요. 1년에 뭐 10만 개를 채굴했으면 4년마다 1년에 7만 개, 그리고 그 다음 4년 뒤에는 뭐 5만 개, 이런 식으로 채굴할 수 있는 숫자가 제한이 되거든요. 그러면서 2100만 개를 다 캐내는 시간이 더 늦어지게 만드는 그런 효과. 그러면서 비트코인의 가치가 올라간다, 반감기를 통해서. 그런 수요가 몰렸기 때문에 이게 과연 유연자산 선호 심리에 의한 상승인지 아니면 반감기에 대한 기대감에 대한 수요 몰림인지, 그건 조금 더 추적이 필요하겠다. 그리고 니케이가 오랜만에 미친 상승을 한번 보여줬어요. 미국 시장 니네 빠지면 내 알 바 아니다, 나는 쉬었으니 갈 길 간다, 이런 흐름을 보였고, 대만도 나쁘지 않은 모습, 중국도 나쁘지 않은 모습, 즉 아시아 시장 자체가 굉장히 강세를 보이는구나. 미국 시장이 어쨌든 강세를 보이다가 이렇게 윗꼬리를 만들었거든요. 근데 이 윗꼬리를 만든 게 조금 의미가 있어요. 바로 기술주의 시세 반납이 있었습니다. 제가 이거 굉장히 주목하고 있거든요. 언젠가 이런 날이 올 것이다. 엔비디아, 인텔, AMD, 알파벳, 메타, 아마존, 그리고 테슬라, 넷플릭스, TSMC, 마이크론,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요런 종목들이 초강세, 어제 3% 이상 강세를 보였거든요. 엔비디아도요. 그러다가 기어이 강보합 정도로 마감한 정도입니다. 이런 것들을 보았을 때는 어제 나스닥의 시세는 조금 이 CPI라든가 이런 인플레 지표를 경계하는 모습을 보이는 게 눈에 띄었다, 이렇게 좀 판단을 해볼 수 있겠죠. 그러면서 요거를 세력들이 그냥 뭐 어떻게 해석하기 나름입니다. 뭐 1월에는 잠깐 CPI 지표 튈 수 있어. 근데 2월을 겪으면서 보니까 3월에 2월 거 발표할 건데 이땐 괜찮을 거야, 니네 걱정하지 마, 이러면서 그냥 뭐 한번 쿵 했다 올라갈 수 있는 거고, 아니면 진짜로 2.9% 전망인데 컨센보다 더 2.8%로 내려올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근데 제가 보기 이건 힘들어요. 아마도 잘 나오면 컨센 부합이고 3.0에서 3.1까지도, 요 정도까지도 CPI가 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플레 지표가 튀는 거에 대한 흐름이 미국 시장에선 차익 실현으로 아마 표현이 된 게 아닌가. 그러면 우리 시장에선 어땠냐? 우리 시장은 그래도 외국인이 잡아줬거든요. 특히나
러셀 2000 지수가 상당히 강세해 보였습니다. 그리고 연휴 기간 때 바이오테크가 미국에서 상당히 강했거든요. 우리 시장은 장 초에는 바이오테크가 강한 모습을 보이진 않았는데 장 후반으로 갈수록 코스닥 지수를 바이오 지수가 한 번 더 당겨줬고 초반에는 반도체가 이끌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장에서 개인들이 진짜로 계속 털립니다. 오늘도 1.3조를 털렸어요. 그러면서 외국인과 기관이 종합지수의 상승에 따른 시세를 완벽하게 만들어내고 있다. 즉 2020년에 유동성 랠리랑은 전혀 다른 2024년에 메이저 수급에 의한 시장 상승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다. 굉장히 튼튼하게 바닥을 다지면서 당기고 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 그래서 이런 말이 안 나오잖아요. 종합지수가 올라가도 동학개미 운동이다. 이런 말은 안 나옵니다. 즉, 이 동학개미 운동이라는 말이 표현이 되려면은 제가 보기엔 적어도 3,000포인트는 일단 넘어가야지 그 다음부터 개인들이 야 이거 이제 주식 투자 한번 생각해볼까? 이런 얘기를 하지 않을까? 그런 표현을 한번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코스피가 뭐 시세적으로 눌렸지만 이게 다 개인 매도가 나오는 거를 외국인 기관이 땡겨주진 않고 그냥 아래 깔아놓고 매수가를 받아먹기만 했다. 그러면서 한 1% 정도 상승 보였고 코스닥이 연휴 이후에 글로벌 증시와 키 맞추기를 위해서 2% 정도 강세 보였다. 사실 근데 이거 이만큼 오른다고 해서 뭐 엄청 강세였다? 그것도 아니거든요. 왜냐면 러셀 지수가 어제만 1.8% 올랐고요. 바이오테크가 2% 올랐고 그 전에 금요일 밤에도 상당히 강세를 만들었어요. 목요일에는 빠지지 않고. 그래서 이런 흐름들 봤을 때 우리 시장이 올라가는 거 뭐 당연하다. 이렇게 조금 추적을 해볼 수 있겠죠. 그리고 방금 이야기 드린 대로 CPI 발표가 오늘 밤에 바로 10시 반에 이제 나오게 되어 있고요. 컨센서스가 2.9%인데 기대 인플레는 3%다. 그런데 10월에는 3.6%, 11월엔 3.4%, 12월엔 3%였는데 요번에도 다시 한번 인플레 지표는 3%를 잡았거든요. 요 컨센에 과연 부합할 수 있을지 요거 굉장히 어렵지 않을까 그런 생각 들고요. 방금 이야기 드린 대로 나스닥의 상승 중들이 어제 미국 시장이 올라가다가 윗꼬리를 만들었다. 그런데 그 중심에는 여태까지 강했던 M7 기술주의 상승에 대한 시세 반납이 있었다. 이런 경우가 엄청 드물거든요. 엄청 드물고 시장이 밀리더라도 이 엔비디아나 아니면 애플 같은 종목들은 버티면서 시장의 하방을 제한을 해줬습니다. 근데 지금 오히려 이 친구들이 밀리면서 나스닥에 하방 압력을 넣었다. 이게 굉장히 의미가 깊다는 거죠. 요거 우리 오늘 밤에 한번 뚜껑 열어보면 답이 나올 것 같다. 그러면서 이런 논리 때문에 오늘 하루는 관망세로 지켜보는 게 어떠냐. 그리고 내일 정도부터 대응해도 충분하다라는 걸 제가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 거고 왜냐면 미국 시장이 신고가를 가는 입장에서 또 쐐기형으로 가고 있어요. 쐐기형으로 가고 있어서 한번 눌리면 또 세게 눌릴 수 있습니다. 직전 작년 가을에는 파동을 만들면서 빠졌기 때문에 이번에 눌릴 때는 모노로 쏟아질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 우리가 조금 경계를 해야 될 부분이다라는 거. 그리고 달러 인덱스, 채권 수익률 뭐 이런 자산 시장의 흐름들을 보면은 누군가는 거짓말을 치고 있는 거죠. 증시는 올라가고 있으니까요. 과연 증시가 거짓말을 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환율 원자재 시장, 채권 시장이 지금 부담을 느끼면서까지 증시의 상승을 용인하고 있는 것인지 이거는 뚜껑을 열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느 쪽으로 끌려갈지. 이 무거운 자산 시장은 이렇게 머물고 있는데 증시는 올라가고 있어요. 과연 이 지표들, 경기 지표들에 따라서 증시가 끌려 내려올지 아니면 자산시장이 안정감을 찾고 다시 증시 우조, 위험 자산을 선호해 줄지는 지켜봐야 될 문제라는 거. 그리고 이제 뭐 연준 위원들의 발언 이런 게 있고 결론을 드리자면 오늘 밤 나올 CPI는 상당히 시장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고요. 뭐 이것도 세력 형들이 어떻게 해석하는지에 따라 뭐 그건 지켜봐야 될 문제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미 시장도 중소형주의 움직임이 도드라진 만큼 우리 시장도 그간 씌워놓은 코스닥 위주의 중소형주에 주목해 볼 필요가 있겠다. 오늘의 움직임이 정확히 그렇죠. 뭐 여기에 답이 다 있지 않나요? 오늘 시장의 흐름이. 이래서 제가 라이브를 진행하고 나서는 콘텐츠를 제작하지 않는 거예요. 아 이미 답을 다 알려드렸는데 아침에. 항상 그렇듯 연휴 내내 글로벌 증시가 강세를 보이다가 우리 연휴 끝나기 전에 눌림 받아서 어제 눌림 받았잖아요. 우리 증시는 아침에 반짝해서 물리게 하고 오후에는 별거 없는 날이 많더라. 이거 여기서 이미 나왔죠. 오전에 반짝해서 상승을 만들었지만 기어이 뭐 대응해봤자 물리는 장 코스피에서 나왔잖아요. 그리고 코스닥을 뒤늦게 힘을 안 쓰는 척하다가 이렇게 당기면서 코스닥에서도 개인들이 출애가 난 그런 모습을 이끌어낸 겁니다. 세력이요. 다 의도되는 대로 가는 겁니다. 그리고 미국 시장이 강하게 눌리는 그런 수급이 나오더라도 너무 불안할 건 없어요. 어떤 요소인지에 따라서 우리 시장에 눌리면 부담이 없을 정도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미국이 딱 빠졌습니다. 우리 시장 아침에 빠져 시작하지만 땡겨 올려. 그리고 미국 시장이 또 빠져요. 근데 우리 시장 또 빠지지만 땡겨 올려. 이러면서 낙폭이 제한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왜? 미국 시장은 그만큼 먼저 올랐고 글로벌적으로 우리 시장은 그만큼 정체에 있었으니까요. 이런 것도 한번 볼 수 있겠고 우리는 정책이 또 도와주고 있잖아요. 아시아 시장 나쁘지 않고 이런 흐름들이 체크가 된다면 좋은 시기에 보유한 현금을 공격적으로 한번 진입할 수 있는 기회가 이제 도래할 것 같다. 연휴도 보냈고 앞으로 제가 보기엔 총선까지 한 2달 정도 남았는데 2달 정도는 코스피의 랠리를 한번 기대해보고 싶다. 일단 미국 시장의 반응을 한번 우리 시장에 대입을 해서 지켜본 다음에
공격적인 포트 운영을 하겠다. 이런 것들을 한번 분석해 볼 수 있겠습니다. 제가 오늘 아침 브리핑에도 댓글 달아드리긴 했는데 저 PBR주 요거에 대한 개념을 지난주 라이브와 그리고 어제 라이브에서도 확실히 이야기 드렸습니다. 우리는 뭐라고 했죠? 투기가 아니라 투자를 한다. 혹시 내가 평소에 이런 지주사들 LG, SK, 뭐 CJ, 뭐 LS 등등등등 한화 이런 지주사를 평소에 내가 관심을 안 가지고 매매를 안 했는데 저 PBR이라는 단어가 나와서 난 이쪽에 매매에 관심을 가졌었다. 이건 뭐죠? 투자가 아니라 투기죠. 내가 원래 지향하는 투자의 방향이 아닌데 뉴스에 따라서 정책에 따라서 저 PBR주 이거 따라가려고 이런 것들 매매했다. 특히 대장 뭐라 그랬죠? 저 PBR주 대장은요 그냥 하나금융 보면 돼요. 얘가 시세를 뱉으면은 저 PBR주는 시세가 조금 힘이 없는 겁니다. 또 현대차도 초강세에 보이다가 밀렸고요. 기아차가 그나마 버팀목을 만들어줬지만 저 PBR주로 부각이 되던 금융주들 힘을 못쓰기 시작하죠. 삼성생명도 일부 힘을 쓰지만 뭐 결국에는 힘이 잃어가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거잖아요. 이런 것들 KT나 뭐 이런 것들도 그나마 버티긴 했어요. 그러나 점차 힘을 지주사들 한해서 금융사들 한해서 힘을 잃어가고 있다. 그리고 부각되는 게 뭐죠? 오포주에 대한 정책 없는 게 아니다. 이거 자체가 공매도 금지. 이것도 고포주에 대한 부양, 정책 부양이다라고 할 수 있다라고 정리를 해드렸죠. 그러면서 고포주를 부양하지 않는 게 아니라고. 얘네도 부양하고 있는 상태예요 이미. 그러면서 저 PBR까지 올리면서 증시 자체를 땡기겠다고 하는 그런 정부의 의지가 있는 겁니다. 우리나라가 사실 너무나도 저 PBR에 속하는 그런 증시잖아요. 이거 그래도 조금 기본하자 이런 정도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좋은 종목들, 좋은 기업 가치를 가진 종목들은 가게 되어 있다고요.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일시적으로 정책발 때문에 저 PBR주에 주목이 되면서 고포주가 눌림 현상이 일어나긴 했어요. 근데 결국에는 일시적으로 눌렸지만 저 PBR주가 올라간다? 근데 고 PBR주는 더 올라갑니다. 지금 요런 현상이 일어난 겁니다. 이제 여기에요. 요거 따라붙어서 저 PBR주 뒤집으러 올라올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투자 관점이 어떠한 뉴스나 정책이 너무 흔들리면 안 된다. 이 이야기를 드려보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오늘 코스닥도 되게 재밌는 흐름이 있었는데 아침에 에코프로가 거의 5%대까지 상승을 뽑아냈거든요. 에코프로나 에코프로 PM으로 코스닥을 받쳤습니다. 그러면서 아침에는 흔들기, 나름 코스닥 별로야, 코스닥 별론데 이런 느낌 주면서 코스피로 몰아갔어요. 개인 투자들을. 그런데 코스피에서 물리게 하고 오히려 코스닥을 땡겨내는 흐름, 특히나 시총 중위권 이런 종목들 HAB도 아침에 약세를 보이다가 돌려 세웠고요. HPSP, 알테오제, 엔캡 이런 종목들이 초강세 보였고 신성 델타, 초전도체죠. 이런 종목까지도 땡겨내는. 그리고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지난주에 삼성 로보틱스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이거 풍문이다라고 얘기했는데도 강세 보였고 리노공업 이런 반도체 관련주, LS 머티까지 강세 보이면서 우리 시장에 코스닥이 강세 만들어냈다. 특히나 제가 에코프로나 에코프로 BM 뭐라 그랬죠? 한번 상승을 만든 다음에 이 친구들이 버팀을 해줄 거다 박스를. 그러면서 돈을 뿌려줄 거라고 시장에다가 돈을 뿌려주면서 이 친구들은 버팀기만 하더라도 우리의 코스닥 종목들이 올라올 것이다. 이런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에코프로나 에코프로 PM도 아직도 더 올라갈 수는 있어요. 그러나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올라갔다가 돈 뿌려주고 올라갔다가 돈 뿌려주고 그런 역할을 해주는 종목들이 된 겁니다. 이런 시장의 수급 논리를 여러분이 꼭 이해를 하셔야 된다. 제가 뭐 얘기 드렸잖아요. 얘네는 23년도의 주인공이었어요. 24년은 제 생각에는 2차전지 후발주 그리고 충전 관련 섹터 이런 것들이 아마 부각이 받을 겁니다. 2차전지 쪽에서는. 그래서 올라왔으면 기다리고 있잖아요. 지금 이런 흐름이죠. 그럼 뭐예요? 동생이 형님 저도 있어요. 근데 형님 올해 주인공은 저예요 하면서 후발주가 간다. 이 그림을 제가 진짜 너무 많이 그려가지고 이젠 거의 작가가 됐습니다. 작년부터 계속 얘기 드렸죠. 그래서 하반기 정도 돼야지 양극재 종목들도 조금 힘을 쓰지 않을까 이런 얘기 들어보는 겁니다. 셀트리온 제약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오르기는 했는데 상승에 대한 것들은 한계가 생길 것이다. 왜? 셀트리온이랑 합병을 하려면은 얘가 비대하게 커지면 문제가 생겨요. 합병 반대가 나온다고. 그런 것들도 제한점으로 볼 수 있다. 그렇게 볼 수 있겠고. 그리고 이제 수급을 딱 보면은 LG엔솔은 조금 쉬었지만 SK 하이닉스가 코스피를 엄청나게 땡겨낸 겁니다. 그래서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의 수급을 뺀다면 과연 코스피의 1% 상승 얘기할 수 있을까요? 코스피는 그냥 개별주 장세였다 이렇게 보는 게 더 정확하겠죠. 그리고 오랜만에 반도체가 초강세 보였고 제약도 나름 강세. 그리고 화학 쪽에서 시총 1위가 지금 엔캠이거든요. 요런 애들이 좀 올라주면서 쭉 시세를 땡겨내는 모습. 그리고 기타 서비스에서는 알테오진이 올라주면서 코스닥 150의 강세를 만들어냈습니다. 이러면서 150이 2%인데 에코프로나 에코프로 PM이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그러면은 시총 상위주의 수급이 엇갈렸구나. 이런 것도 우리가 지켜볼 수 있겠죠. 그러면서 결국에는 개인만 털리는 장세를 지속적으로 이끌어내고 있다. 이렇게 유도했고요. 그리고
우리 시장에서도 프로그램은 계속 잡아주고 B체크까지 잡아줬습니다. 외국인도 잡아줬죠. 거의 1조 가량 선물 매수를 했는데 시세는 밀려요. 되게 재밌는 현상입니다. 선물을 잡아주는데도 시세는 안 잡아주는 그런 개인 투자자들을 철저히 따돌리려는 그런 시장의 움직임이 보였다. 세력의 움직임이. 그리고 오늘 보면은 상당히 음봉이 많습니다. 여기서도 음봉, 게임주가 비트코인 올라서 좀 셌을 줄 알았더니 뭐 음봉 파티고, 또 춘절이 지났죠, 중국에서. 그러니까 여행주나 중국 관련주 이런 거 당연히 안 되죠. 당연히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 게 될 수 있고, 그리고 이제 뭐 2차전지 상위주들이 조금 밀리는 모습들, 그리고 장비주에 돈이 들어가다 보니까, 제가 돈 들어간다는 얘기 많이 드리고 있잖아요. 장비주에 얘네가 아침에는 쭉 밀렸었어요. 근데도 불구하고 회복을 시작했다. 그러니까 장비주도 하방 지지력이 확실하게 보이는 모습을 보인 겁니다. 그리고 이제 포스코나 이쪽들 좀 시총이 큰 코스피 관련주들이 조금 힘을 못 쓴 모습이었다. 그리고 HLB 그룹주가 그래도 제가 시간이 필요하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랫꼬리 달면서 버티는 흐름 정도는 보였고요. 셀트리온이 오랜만에 움직인 정도. 그리고 셀트리온이 움직이면 당연히 셀트리온이랑 결을 같이 하는 바이넥스도 움직였죠. 그리고 뭐 한미약품이나 아니면은 한미사이언스, 유한양행 이런 애들도 움직였는데 크게 의미는 두기 어렵고요. 그리고 오랜만에 뭐 큐리옥스나 뷰노 이런 친구들, 바이오 개별주들이 좀 움직인 모습이었고, 제가 비만 당뇨 학회가 있어가지고 이런 거 좀 주목하자라고 했는데 펩트론 역시 대장이니까 움직였고, 당뇨 관련해서 아이센스, 인벤티지레 이런 애들도 좀 움직인 정도고, 특별한 상황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알테오젠이 강세를 보니까 덩달아서 플랫폼 바이오 섹터도 상당히 강세를 전반적으로 보인 모습. 그래서 역시 플랫폼의 대장은 알테오젠이구나. 그러다 보니까 네오캠, ABL 3000당, 앞타, 에이프릴까지 움직이는 모습, 요 정도를 보이지 않았나, 이렇게 조금 생각이 되네요. 그래서 바이오도 나름의 강세는 뭐 힘을 쓰면서 용 썼습니다. 용 썼는데 제가 보는 거는 3월까지는 그래도 바이오가 뭐 엄청나게 드라마틱하다, 그런 건 쉽지 않을 것 같다. 그리고 코스피에서는 편식 현상, 뭐 셀트리온이 시총 8위니까 얘네 좀 올랐고, 삼성전자, 삼성바이오, 그리고 하이닉스, 삼성전자 이쪽 보면은 오늘 코스피는 그다지 재밌진 않았다. 그래봤자 뭐 크래프톤이나 한국전력 정도 살짝 움직인 정도, 이렇게 볼 수 있겠고, 코스피에서는 오늘 수급 싸움은 굉장히 치열한데, 제가 HBM은 계속해서 좀 강조를 드리고 싶거든요. 특히나 지금 노리고 있는 건 후발적으로 HBM에, 그리고 PIN 이쪽으로 속하는 종목들 중에 좋은 종목들이 많아요. 아직 두각을 드러내지 않았는데도 좀 부각이 될 수 있는 그런 종목들 봐야 되고, 삼성전자 하이닉스 이렇게 올라가는데 중요한 건 뭐죠? 낸드 가격이 못 올라와주고 있습니다. 이 낸드 가격이 확인될 때까지는 메모리 관련주들도 엄청 강세 보이긴 조금 쉽지 않을 것 같다. 그리고 CXL 관련주가 시세를 일부 뱉어내는 모습 정도. 이렇게 매커스도 상승 보이다 뱉어냈고, 네오셈도 상승하다 뱉어냈고, 그러면서 디자인하우스 관련해서 TSMC가 강세니까 당연히 에이징랜드 이런 친구들 강세 보일 수 있겠죠. 근데 가온칩스가 역사적 신고가에 가는데 이것도 참 대단하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뭐 이렇게 팹리스 관련주 ARM, 이 친구가 미국에 상장인데, 이게 손종희 회장이 이거 팔아먹으려고 지금 미국에다 나스닥에 상장시킨 거거든요. 그런데 이거 90% 올랐어요, 우리 연휴기간 때. 그 영향으로 팹리스 관련주 올랐는데, 저는 팹리스 관련주는 그다지 그렇습니다. 차라리 HBM은 진짜로 이제는 좀 실적이 찍히면서, HBM 관련주가 주가가 작년에 이렇게 올랐다가 이렇게 박스 만들었잖아요. 근데 실적은 어떻죠? 실적이 이렇게 올라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무슨 일이 생기냐면은 HBM 관련주가 쉬어가면서 실적이랑 이제 가까워지는 겁니다. 아직 실적이 뭐 이렇게 가시성이 있진 않지만 가까워지고 있는 거예요. 이 간극이 줄어들면서, 야, 나는 니네 실적 올라오는 것까지 안 기다릴래. 지금 HBM 가격 많이 올라가고 있다. 이거 반영해서 내가 선반영해서 다시 한번 갈란다. 이런 흐름을 HPSP랑 한미 반도체가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도 제 생각엔 HBM에 관련된 영역이 좀 더 확대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가 후발 HBM 관련주를 봐야 될 것 같아. 마치 양극재에 이은 후발 2차 전지 섹터, 이렇게 강세를 보이는 것 같이, 후발주들 이런 것 같이 우리도 HBM과 관련된 후발주를 한번 봐야 될 것 같다. 내가 메모리 관련주 굉장히 주목을 해보자라고 했는데, 아직 낸드의 수요가 안 올라와요. 가격은 올라오는데, 가격은 오케이. 근데 수요가 안 올라와. 그럼 메모리 아직 못 보는 겁니다. OLED 관련주 저도 보자고 했어요. 근데 매입 안 하고 있어요. 왜? 수급이 안 들어가니까. 대장주에 수급이 안 들어가요. 아이패드발 수주가 나오고 있음에도 삼성이 11인치하고 LG가 11, 13인치 하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수급이 안 들어가요. 그럼 뭐죠? 그냥 기다려 보는 거예요. 수급 한번 들어올 때까지. 미 너무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그럼 지금 중심은 뭐예요? 결국에는 우리가 HBM 정도는 지금 다시 볼만하다, 지속적으로 얘기 드리고 있잖아요. 요 정도는 우리가, 특히나 하이닉스가 역사적 신고가를 눈앞에 두고 있으니까, 이런 걸 봤을 때는 반도체도 지금 HBM 정도 우리가 볼만하다는 거죠. 특히나 이거 HBM 움직이면은 세트로 PIM까지 움직일 수 있잖아요. 이런 거 우리가 주목해보자. 제가 어제 라이브에서 이 HBM, PIM, CXL에 대한 해석을 분명히 해드렸고, 지금 주목을 해봐야 된다고 2주 내내 얘기 드리고 있습니다. 저도 그래서 준비를 하고 있고요. 이런 것들까지 한번 잡아봐 드리겠고, 오늘 2차전지 요즘에는 이 엔캠이 대장이죠. 이거 누가 가지고 있던데, 누가 가지고 있을까?
아무튼 굉장히 즐거운 얘기가 나오고 있죠. 그래서 요즘까지 정합한 얘기를 한번 해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로봇주도 나름대로 강세를 보이고 있어요. AI도 관련해서 좀 반등 정도 했는데 제가 보기에 얘네는 반등입니다. 얘네는 반등이고 로봇주는 그래도 괜찮아요. 로봇주는 그래도 볼만한 종목들이 꽤 있다. 잘만 고르면. 그래서 에브리봇 이런 거 사실 뭐 우습게 보이지만은 얘네가 삼성에서 나오는 로봇 종속 있죠. 이거 다 에브리봇에서 에브리봇 마크를 삼성으로 바꿔가지고 테카리 해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에브리봇 이런 거 상당히 괜찮고, 지금 뭐 가격이 비싸니까 당연히 하지는 못하겠지만 매력은 있다. 뭐 이 정도로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삼성전자도 지금 이제 이렇게 수렴하던 거 뚫어가지고 방향 돌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스피의 우호적인 부분들을 우리가 가늠해 볼 수 있다. 그리고 코스피가 상당히 강세 보였고, 제가 보기엔 여기는 뭐 무난히 걸릴 수 있으나 뚫고 가긴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2700, 아까 전에 봤을 때 2760 요 정도까지 계산이 나왔거든요. 이 정도까지는 좀 볼 수가 있는데 미국 시장 때문에 가다가 흔들리고 가진 않을까. 그래서 이 흔들리는 게 어디까지 빠질지 모르겠으나 그래도 이 61선까지 올라오는 61선, 뭐 내일이 될지 다음 주가 될지 모르겠어요. 한 번 눌리고 재차 상승을 만들어내지 않을까. 요 정도로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지금 어쨌든 상당히 좀 강세로 가고 있거든요.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도 무난히 뭐 200일선 도전하지 않을까요? 여기까지 뭐 도전 편하게 하겠죠, 코스닥도. 그래서 시총 상위주를 땡기는 겁니다. 시총 상위주를 땡기는 건 상당히 의미가 깊어요. 얘네를 땡긴다는 건 얘네가 지금 시장을 주도로 해서 종합지수를 한번 땡겨먹겠다, 요런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딱히 보면은 특정 섹터만 강한 건 아니잖아요. 오늘 보면 딱 2차 전지도 더러 강한 애들 있었고, 바이오도 강한 애들 있었고, 반도체도 강한 애들 있었거든요. 그럼 얘네가 편식적으로 주도 업종이 아니라 다 같이 오르는 현상. 이거 어디서 봤죠? 시장이 하락을 하고 처음 상승할 때는 다 같이 올라갑니다. 왜? 메리트가 있어서 저가 매수세가 들어오는 거예요. 저가 매수세로 다 들어오는 거라고. 근데 이게 어느 정도 올라가서 쉼을 만들면은 그 다음에는 돌아가면서 올라가요. 반도체가 올라갈지, 2차 전지가 올라갈지, 바이오가 올라갈지 그건 모르겠습니다. 이런 것들. 얘네가 주도 업종으로 가면서 뭐 의료 미용 기기 주들이나 원전, 풍력 이런 애들이 플러스 알파로 같이 시세를 만들 수 있겠죠. 이런 거 지켜볼 수 있겠고, 그리고 이거 라인업 제가 오늘 읽었을까요? 그거 아니죠. 미리 잡아놓은 겁니다. 여기서도 오버슈팅 나왔다. 그리고 이거는 많이 오버인데요. 그러면서 여기까지 눌렸다 반등했다가도 한번 더 눌린 거 보고 싶다. 이렇게 라인 하나 더 잡을 수 있긴 한데, 그래서 제가 반도체 타깃하는 건 원래 이 파란 라인입니다. 근데 지금 어제랑 목요일과 오늘 너무 세게 올라서 이게 눌릴지 모르겠네요. 아무튼 뭐 지금 본다고 하면 그래도 한 번 더 눌릴 때 요 하단, 지금 이게 제가 어제 라이브에서 잡아드린 추세인데 보면 반도체가 이렇거든요. 여기서부터 딱딱딱 이렇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추세를 따라서. 그래서 요번에도 여기서 이렇게 한 번 더 터치하는 것 좀 기대해보고 싶습니다. 마치 여기처럼 이렇게 터치한 것처럼 이렇게, 그리고 여기서 눌렸고 그쵸? 여기서 교환으로 가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대칭으로 간다고 하면은 여기서 눌렸다가 한 번 더 치고 갈 수 있다, 반도체도. 그래서 요 구간을 우리가 타겟팅하면 어떨까, 반도체 업종을. 그래서 저도 여기서는 반도체 골라놓은 게 있습니다. 과감하게 들어가지 않을까. 그리고 바이오는 아직도 미국 시장에서 상단 돌파가 나온 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이오도 재차 시장 눌림에 따라서 한 번 더 눌릴 가능성을 한번 볼 수가 있겠다. 일단은 미국 시장의 흐름을 지켜보면서 대응을 해야 되니까요. 근데 바이오가 여기서 가더라도 눌렸다가 갈 것 같거든요. 그냥 뭐 이렇게 간다? 그거는 우리가 조금 더 추적을 해봐야 될 것 같다. 왜? 3월 달에는 바이오의 무덤이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이거 사실 라이브에서 얘기해가지고 뭐 같은 얘기를 하게 되는 건데,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면은 뭐 이런 겁니다. 바이오가 굉장히 자본 잠식에 대한 게 취약하잖아요. 지금 돈이 없으니까 금리도 높고. 그래서 이 자본 잠식에 대한 걸 해소를 해야 돼요. 얘네는 해소를 했는데 얘네는 아직 물음표입니다. 그래서 제가 인벤치 랩이나 올리패스 이런 거 굉장히 안 좋아하잖아요. 셀리버리랑 뉴지랩은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해요. 그래서 얘네 아마 상장 폐지될 가능성도 높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여기 눈에 띄는 게 영신약품 같은 경우가 시가총액이 굉장히 높은 기업인데 얘네도 상태가 안 좋다는 거. 이런 감사 시즌에 대한 우려감이 있어서 바이오는 3월로 들어갈수록 조금 조심해야 됩니다. 하지만 3월로 들어갈수록 뭐 HLB 최종 리뷰도 있고, 4월에 AACR, 5월에는 HLB 최종 승인, 6월에는 또 아스코도 있고요. 그 중간에 알테오준의 협상 이런 것도 부각이 될 수 있겠죠. 이런 모멘텀들도 있으니까 바이오는 다만 지금 앞으로 한 달 동안은 너무 큰 강세를 기대하기보다는 개별주의 모멘텀 정도에만 주목을 해야겠다. 그래서 개별적으로 가는 종목이 생길 수 있으나 전반적인 바이오의 슈퍼델리 이런 건 조금 제한되지 않을까, 그런 식으로 얘기해 보겠습니다. 반도체도 이미 좀 얼마큼 왔네요. 조금 실자리인데, 그럼 미국 시장에서 오늘 쿵할 때 얘가 빠지더라도 이건 기회로 보는 게 맞겠구나. 외부 요인에 의해서 눌린 거니까 반도체는 그냥 두면 가겠구나, 이런 것도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내가 반도체에 대한 뷰가 많이 바뀌었죠. 왜? 눌릴 만큼 눌렸으니까. 여기서도 충분히 여러분이 원하는 종목 메리트 있는 가격대 왔다고 계속 브리핑을 드렸죠. 그래서 제가 원하는 건 여기서 조금 더 빠지면 진짜로 완전 매력적이다, 아무 종목 아무 바이오나 잡아도 매력적인 종목이 될 수 있겠다, 이렇게 좀 브리핑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코스닥도 요 매물대를 한 번에 뚫고 간다기보다는 여기서 한번 찌그덕 거리고 갈 수가 있어요. 이 찌그덕이 아마 미국 시장에 대한 영향력이 행사가 되지 않을까 그 정도로 보고 있고요. 그렇게 따지면 코스피도 갭 정도는 메우고 갈 수 있겠죠? 이런 거 우리가 지켜볼 문제 같다. 미리 예측해 봤답니다. 그리고 나스닥 같은 경우도 이렇게 상승세기를 만들고 있는데 요게 여기서 어떻게 반응할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빠지면 이 앞전에 이렇게 지그재그로 복합파동으로 빠졌기 때문에 이번에 모노로 한번 쿡 빼고 그 다음에 다시 이렇게 랠리를 만들 수 있습니다. 아니면 뭐 이렇게 만들던지 아니면은 이렇게 만들던지 그건 지켜봐야 될 문제. 근데 제가 보는 거는 이번에 훅 빠지면은 여기서 복합으로 박스 만들다가 움직일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바로 간다기보다는. 왜냐면 이제 매물이 쌓이는 거니까. 특히나 기술주에 시총 상위제 매물이 쌓이면 그건 좀 무게 소화가 좀 걸리거든요. 또 중국 제재를 계속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엔비디아가 마냥 시세가 좋다? 그것도 애매하고, 테슬라도 이번 하반기 대하 좀 회복이 될 것 같고, 애플도 지금 중국 제재 때문에 골머리 아프잖아요. 아이폰 판매량 이런 거. 그래서 상당히 한번 요번에 늘리면 미국 시장이 바로 간다기보다는 좀 더 지지부진하게 움직이다가 그리고 하반기 돼서는 조금 상승을 보일 가능성이 있다. 언제? 금리 인하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면. 그래서 이런 것까지 한번 체크해보는 시간을 오늘 가져봤습니다. 뭐 개별 종목 같은 경우는 어제 라이브 통해가지고 쭉 얘기 드려가지고 뭐 체크해보면 특히 종목이 HPSP 사카다가 눌렸고요. 가온칩스가 상한가에 들어갔다가 살짝 힘이 빠진 모습. 하지만 뭐 꺾였다 보기는 힘들죠. 오픈엣지 테크놀로지, GST 지속적으로 강세를 보이는 정도. 뭐 K시텍, 고영, 그리고 에코프로 머티가 MSCI 편입돼가지고 이 예상에 대한 패시브 자금 한 1000억 정도 들어온다고 하거든요. 그거에 대한 기대감으로 올랐고, 그리고 솔브레 홀리스도 나름의 강세를 보였네요. 그리고 엔캠 이런 종목들 상한가까지 들어가면서 초강세를 보였습니다. 노란 시그널 떴으니까 이제 매도를 생각해야 될 그런 시간이 되겠죠. 그리고는 알박 관련주 동북산업이나 율촌화학, 롱파우치 관련해서 특허를 가지고 있는데 제가 보기엔 조금 빠르게 좀 오르는 그런 느낌이 있긴 합니다. 그리고 신테카 바이오나 파르스아이 바이오 같이 AI 바이오가 조금 힘쓴 모습. 그리고 HLB는 꼬랑지 달면서 버텨줬죠. 제가 보는 건 78,000원 이상은 보고 싶지 않다고 했습니다. HLB는 이 정도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렌시스나 에브리브 정도가 초강세를 보였다. 그러면서 우리도 저 PBR주 하면 하나금융지주를 기준으로 보자. 그래서 하나금융지주가 올라간다면 저 PBR주가 조금 더 힘을 내겠구나. 하나금융지주가 빠지면 이거 조금 빠지겠는데 힘이 없는데 이런 느낌 정도로 여러분이 보시면 조금 더 심플하게 저 PBR주에 대한 시세를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정리를 들어보겠고요. 이번 주는 다른 거 없습니다. 오늘 저녁에 나올 CPI예요. 요거는 이거 지표에 대한 반응이 결과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결과를 가지고 세력들이 어떻게 해석하냐가 중요하다. 그래서 이 결과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세력이 엔비디아나 AMD, 애플 같은 종목들을 다시 한번 땡긴다? 그러면 더 간다. 근데 이 지표가 나왔는데 인플레? 좀 불안한데? 이러면서 엔비디아나 뭐 TSMC, 애플 같은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종목들에서 AMD 같은 종목들에서 차익 실현이 나온다? 이러면 미국 시장은 조금 힘들어져요. 그때 이제 봐야 되는 건 우리 시장에서 미국 시장이 조정이 나올 때 어떻게 반응을 하냐. 이 미국 시장의 반응을 그냥 덤덤하게 차익 실현으로 보고 우리의 갈 길을 묵묵히 가냐, 아니면 이 차익 실현에 따른 흐름에 따라 우리 시장도 영향을 받고 눌릴 것인가. 이거를 한번 판단해 보자 하는 겁니다. 제가 보는 건 이거예요. 그래서 이게 조금 어렵긴 한데 이거죠. 1번 CPI 결과를, 2번 기술주들이 어떻게 반응하냐, 3번 그리고 이 기술주들의 반응에 따라 우리 시장도 어떠한 영향력을 행사한가. 요 순차적으로 반응을 본 다음에 그 다음에 제가 만들어 놓은 현금 25% 요 정도를 적절히 비중에 맞춰 사용할 예정이라는 거. 그러면서 이게 무난하게 미국 시장이 조정이 나오면도 우리 시장 갈 길 간다.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앞으로 4월 초까지는 그래도 편하게 우리 시장 베팅할 수 있다. 그래서 지금 굉장히 중요한 영역이기 때문에 제가 오늘 쉬는 날임에도 불구하고 콘텐츠를 준비한 것이다. 요거 준비해서 우리 이번 주 세팅을 잘 준비해보고, 혹시 모를 조정, 이번 주 아니면은 다음 주에는 미시장이 조금 쉬어갈 것 같아요. 이 쉬는 흐름을, 차익 실현에 대한 흐름을 지속적으로 추적하면서 현금은 현금대로 좀 아끼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물량을 최대한 시장 상승에 대해서 극대화시키면서 수익 챙기자. 이렇게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전 여기까지 하겠고요. 올해 진짜 청룡의 해가 왔습니다. 여러분 대박 나시길 항상 기원하고 응원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할게요. 좋아요, 구독, 댓글, 알림 설정!